네,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의 취업 강사 이광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SK 공채 뜨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기업 분석에서 SK에 관련해서 다뤄줬었는데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거를 꼭 참고하시고 한 번 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다 공채 계획을 내놨었고, 그리고 지금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CJ라든지 많은 곳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이게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SK만 지원하시는 분은 솔직하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SK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좀 바쁘실 것 같고, 다 인적성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준비하시려면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본인의 스케줄을 맞춰서 계획을 짜서 준비하시는 게 꼭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SK그룹의 이제 자기소개서 편을 같이 보실 겁니다. SK 자기소개서가 작년이랑은 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추가된 점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이 다루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채용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K그룹 2017년 상반기 신입 인턴 모집 안내. 접수 기간은 3월 9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거는 이제 3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나오기는 했어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3월 9일부터 3월 24일, 24시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신경 쓴다고 지원을 안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3월 24일 24시에 딱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좀 드물지만 접속자가 너무 몰려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 어떻게 홈페이지 안 되는데 지원 못하나? 큰일 났네. 이런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좀 하루 전까지는 다 완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내가 잘못된 거 없는지, 뭐 오탈자는 없는지, 잘못 작성한 거는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이 기한 내에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전형은 4월 14일 금요일에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필기 전형 SKCT가 진행이 되겠죠. SKCT는 4월 23일. 얼추 뭐 여러분들 일주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SK 인적성 자체가 일주일 만에 준비하기에는 조금 버거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기업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까다로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준비하실 때는 미리,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적성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 같은 스타일은 대부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 준비를 하시면은 다른 것도 공부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입공채고요.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인턴도 이 기간에 진행을 합니다. 서류 전형은 진행을 하는데, 인턴 사원 같은 경우는 7월에서 8월 이 두 달간 8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 입사를 하냐면 18년 1월 입사 가능자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입사 가능해야 되는데 이때도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없다라든지 라고 하신다면은 인턴 사원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다 받고 나서도 여기 나와 있는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17년 7월 입사 가능자. 그래서 지금 이제 3월부터 계속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입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하신다면, 그래서 17년 7월 입사 가능자. 참고사항으로는 이제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신입사원이랑 인턴사원을 이렇게 뽑는데, 계열사마다 이제 뽑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반기 신입 같은 경우는 SK텔레콤부터 이렇게 4개 계열사가 신입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인턴에는 SK이노베이션부터 해서 이렇게 5개 계열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과는 다른 점이 특이한 점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 때는 신입을 뽑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SK텔레콤이 신입도 있고 인턴도 있죠. 이 신입에는 어떤 직무를 뽑냐면 빅데이터 분야랑 그리고 R&D 분야를 뽑고 있는데 아마도 R&D 쪽에서 이미 이제 사전에 석사 쪽을 석사를 이수하신 분들을 걸러내서 채용을 하려고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공고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냥 빅데이터를 했던 사람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통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는데 더불어서 빅데이터 관련된 자기소개서 항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 분야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SK텔레콤을 준비하는데 나는 그쪽 분야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턴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9개의 계열사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입 인턴 뽑고 SK는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죠. 다른 기업과는 차별성이 있는 SK 바이킹 챌린지. SK 바이킹 챌린지라고 하면은 학력, 영어 같은 스펙을 초월하여 실제 일 잘하는 인재를 찾기 위한 SK만의 차별화된 선발 방식이라는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사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 생활에서 조금 이제 공부나 전공 지식만 쌓기에는 스펙만 쌓기에는 심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세요. 정말 창업을 해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특허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SK 바이킹 챌린지는 뻔한 그냥 영어 성적이라든지 뻔한 학점이라든지 뻔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넘치는 끼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찾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SK 바이킹 챌린지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봅니다.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고 오디션을 보는데 서류라고 할 거는 딱히 없어요. 인적사항 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파일,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첨부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을 한 다음에 면접 대신 오디션을 봅니다. 오디션을 본 후에는 합격자에 한해서 어떤 특혜가 주어지냐. 여러분들 흔히 이제 신입사원 공채로서 준비를 할 때 저희가 진행을 하는 서류 전형이라든지 그리고 SKCT 인적성 시험 이 두 가지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전형적인 시험 공부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라든지 이거 말고 다른 활동이 있다 그러면은 SK 바이킹 챌린지에 도전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분야를 원하냐면 첫 번째로는 장사꾼의 기질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뭐 마케팅을 해보신 분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장사를 해보신 분도 좋고 이런 인재를 찾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가 기질. 창업을 해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업적으로 진행을 해본 적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쪽 역량을 발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의적으로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거를 창조해내거나 그런 혹은 특허 이런 거를 낸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쪽에 세 번째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인재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기업에서 추구를 하는데 여기서도 바이킹 챌린지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뭐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봤거나 혹은 이제 외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뭐 회화 쪽으로도 외국어를 되게 잘하신다 그러면은 그리고 외국 문화에 대해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은 걸 경험을 해봤다 이런 분들은 또 이 네 번째 글로벌적인 인재에 지원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킹 챌린지도 일정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입 공채랑 마찬가지인데 3월 9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월 24일 24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일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관계사마다 이제 참여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참여 관계사를 보면 이제 SK 이노베이션부터 해가지고 텔레콤, 하이닉스, 주식회사까지 이렇게 이번에는 바이킹 챌린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계사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K 바이킹 챌린지 도전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번에 SK에서 좀 채용 인원 늘리겠다 해도
몰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블루오션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개척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SK 신입공채랑 인턴까지 그리고 바이킹 챌린지 일정까지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공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기업 분석이 됐든 아니면은 사업적인 산업의 비전이 됐든 그런 자료를 어디서 수집하시면 좋을지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뭐 첫 번째는 당연히 SK 채용 공식 홈페이지겠죠. 여기 가시면 뭐 인재상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계열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SK 채용 공식 블로그입니다. 저는 이 블로그를 자주 보는데 오히려 홈페이지보다는 더 부드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자료를 내놨냐면 여러분들 채용 박람회 그리고 채용 설명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기업들이 대부분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날짜별로 해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SK 또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공식 블로그 가시면은 채용 설명회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좀 채용 설명회를 그냥 귀찮아 하시거나 아니면 안 가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 그냥 인터넷으로 다 보면 되잖아, 찾으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넷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정말로 뭐 카더라 통신도 있고 여러분들 뭐 이상한, 그리고 SK 다녀본 적도 없고 그리고 SK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데 주위에 듣고 이게 와전이 돼서 잘못된 정보까지 유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채용 설명회 가셔서 현직자들,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서 질문도 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는 의리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채용을 준비할 때, 취업할 때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이지만 마음가짐 자체는 우리가 SK 채용 설명회 갔어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랑 너무 안 맞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지원을 안 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공채를 발표를 하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에서도 분명히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뭐 을의 위치라고 해서 나 어떻게든 그냥 그 사람들 맞춰서 지원은 다 해야지. 사실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취업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회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뭐 지금까지 진행됐던 거에 대한 뭐 사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현직자가 알려주는 뭐 취업 준비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다트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죠. 다트 보면 뭐 사업계획서 보고서 이런 거 확인해서 이 사업이, 이 계열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너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해라 라고 말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구글에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올려놓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이번에 뭐 5G 사업이라든지 뭐 커넥티드 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어떤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글들을 보고서들을 써놓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 그리고 뭐 사람들이 써놓은 글 그리고 지인에게 듣는 말로서는 그런 분야를 접하기가 힘든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분들은 그게 일이에요. 그렇게 보고서 쓰고 글 쓰는 게 일인데, 이런 저널리스트들이 써놓은 글을 보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회사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취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 있다고 어필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혹은 이 분야가 잘 나가는구나, 앞으로 비전은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나의 역량을 이렇게 어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자료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 기사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에는 언론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SK니까 SK를 좋아하는 회사는 SK에 대해서 막 많은 말들을 해요. 막 사업 잘 될 것이다, 어떻게 되고 이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SK랑 뭐 별 관계 없다던가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사들은, 언론사들은 또 신랄하게 디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뉴스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검색하시더라도 다양한 언론사 기사들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도 다 참고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면접 가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자, 자료가 수집이 되었으면은 우리 본론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죠. 자기소개서 쓸 때 제가 기업 분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SK는 인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근데 기업 분석에서 제가 보여드린 인재상이랑은 다를 거예요, 지금. 지금 이번에 SK가 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인재상 뭐 자발적이고 의욕적이고 두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슈퍼 엑설런트 수준을 달성하자라고 말을 했고, 밑에 부분 이제 팩이라고 돼 있는 인재상을 보시면은 저는 이 인재상을 보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니까 자기소개서 공통 항목이 4개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높은 목표,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는,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개발, 그리고 팀워크.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4개죠. 자기소개서 항목, 공통 항목도 이렇게 2, 3, 4개. 딱 4개로 나와 있고 이런 인재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냥 인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평상시에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인재상을 많이 고려하시던 분들은 여기에만 맞춰서 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을 풀어낸 게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이고 2번, 3번, 4번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닌 회사가 보고 싶은 모습. 요즘 취준생분들 취업준비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어요. 왜냐? 그렇게 안 해도 취업은 됐었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놀란 게 대학교 이제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선호하는 동아리가 취업 동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은 기본이고 뭐 최대한 인턴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막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해요. 사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이제 이것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왜냐? 아까우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그리고 몇 달 학원 다니고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근데 회사에서는 그 모든 거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리고 내가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상을 받고 싶고 알아줬으면 하는데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 많이 하신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내가 준비를 해놨어도 회사에서 원하는 뭐 A라는 게 있으면은 나는 A가 있어요 라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불필요하게 그냥 나는 이런 게 다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해봤자 사실 회사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마다 회사에서 보고 싶은, 듣고 싶은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추려서 그 내용을 써주셔야 되지, 그냥 내가 어필하고 싶은 거를 어필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구조화가 어려울 때는 뉴스 기사를 활용해라. SK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통적으로 다 세부적인 내용을 나눠줬어요. 구조를 잡아줬어요. 너의 계기는 어떻게 되고 너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어떻게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구조들을 다 세부적으로 말을 해줬는데, 근데 천자예요. 자기소개서 항목이 천자예요.
천자라고 하는데 보통 천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럴 때 있죠. 500조, 500자 나눠서 두 가지 사례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자기소개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상시에 내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혹은 앞에 나가서 강사가 아닌데 강연자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학교생활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말을 할 경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구조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구조를 잘 잡고 짜여지는 게 뭐냐면 뉴스 기사예요. 뉴스 기사.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글을 많이 쓰는 집단이 뭐 작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책을 쓰는 작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자들입니다. 뉴스 기사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 기사가 이제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그분들이 좋은 그런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쓴 글은 나만 읽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상대방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PPT를 준비를 해오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가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제가 기자라고 하면은 만약 이 동영상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조회수가 많아. 그럼 저한테도 좋겠죠. 기자들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그리고 잘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뉴스를 기사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보고서랑 친해지기. 학생들이 보고서를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해도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이 정도를 쓸 텐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원들은 주구장창 보는 게 뉴스 기사고 보고서예요. 회사에 앉아 있으면 뉴스 보고 회사 출퇴근할 때 뉴스 보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보고서랑 씨름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러면 가장 편한 건 뭐겠어요? 눈에 볼 때, 글을 볼 때 뉴스 기사고 그리고 보고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이제 보고서 찾아보면은 뭐 내용은 상관없이 다양한 보고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아 얘는 이 글을 이렇게 활용을 했네. 이렇게 진행을 했네. 뭐 기승전결이 이렇게 되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눈에 익히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도 분명히 이런 진짜 보고서 형식은 아니겠지만 보고서를 풀어낸 잘 쓴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큰 그림을 그린 후 작성을 시작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제 구조들을 다 세분화해서 나눠놨다고 그렇게 이제 기입을 하라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천자가 되는 거를 자, 첫 글자부터 쓴다고 생각해봐요. 취준생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너 뭐가 제일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가장 큰 어려움은 첫 글자 쓰는 게 제일 어렵다. 첫 글자. 왜냐하면 우리는 글을 그렇게 장황하게 써본 적이 뭐 어릴 때 일기 쓴 거 빼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큰 그림을 보고 우선은 구조를 나누고 단락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골조를 세우고 그리고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위를 이제 다 쌓잖아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쓰시면 훨씬 편할 거라는 거. 그리고 SK에서 이거를 말을 해놨어요. 자기소개서 항목에 군대 경험이나 그냥 일반적인 취미 생활에 대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지 마세요라고.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나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을 때 군대에서 이제 생활했던 그리고 맡았던 업무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그런 거 이제 우리는 괜찮으니까 쓰지 말아라.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곤란해진 건 뭐냐면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항목을 보실게요. 이거 1번 항목이에요. 1번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련 대표 경험 2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1번 항목만 이렇게 2가지 쓰라고 하면 모르는데 다른 항목도 2가지 쓰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과연 여기서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례들, 경험들이 뭐가 있을까? 이때부터는 소재가 고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큰 그림을 아까 그려야 된다라고 한 것도 내가 정말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쭉 나열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항목 보시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이트 가시면은 이렇게 칸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자 내외로 두 줄을 쓰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간단하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수행했던 경험인지 간략하게 기술할 거 쓰시면 돼요. 뭐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뭐 프로젝트 경험을 했다.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1-2에 위에 작성한 두 가지 경험 중 한 개를 골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말은 쉽죠. 좀 더 상세히. 근데 우리는 1000자 그리고 10단락 이내로 써야 되는데 1000자라고 하면은 뭐 꽉 1000자를 채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정말 700자 800자는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좀 더는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너네가 이 1000자 이내 10단락 이내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이거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다 써놨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기소개서를 좋아해요. 실제로 전에 제가 SK텔레콤에 합격시킨 친구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른 기업에 쓰는 형식으로 그냥 썼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우리가 이런 구조들 이렇게 세분화된 내용들을 전부 다 신경을 써서 이제 자소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했더니 서류 전형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본인이 설정한 목표는 무엇인지, 두 번째 수립 과정,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는 꼭 그렇죠. 수행 과정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힘들거나 부딪힌 건 없었는데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딪힌 장애물 그리고 그때 감정 장애물이 있기를 바래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고민할 거예요. 난 장애물 없었는데 또 장애물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고 실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할 것. 진실성이라는 거. 이 마지막 이야기는 다른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죠. 사실대로 쓰되 너희들이 본인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잘 제시를 해라.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 우리가 인지를 사실 못하고 있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만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쉽게 성공하지는 못해요. 근데 명확하게 목표를 잡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 하루치만 생각을 해도 나는 오늘은 안 먹어야지, 야식 안 먹어야지, 일주일 동안은 운동 꾸준히 나가야지, 그리고 1년 이내에는 나는 꼭 뭐 15kg를 뺄 거야, 이런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최고 수준의 목표를 갖기를 원하고 회사 내에서 이제 이 사람이 신입사원이 돼서도 계속 꾸준하게 목표를,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워서 성장해 나가기를, 그리고 성취하는 걸 원합니다. 자, 목표를 세워서 성취한다라는 게 어떤 게 좋길래 회사에서 이걸 원할까요? 자, 성취한 경험을 이뤄낸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감정, 느껴지는 감정을 뭐라 그러죠? 성취감. 성취감이 사람을 가장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웠을 때 느끼는 성취감을 또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또 다른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또 이뤄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실제 이제 SK텔레콤 합격 자기소개서 중에 일부를 갖고 왔는데 이걸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하던 때를 사례로 경험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목표를 처음에는 최소 1일 1기능 구현이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나고 혼자 프로그래밍실에 남아 기능 구현에 나갔습니다. 메인 기능들을 완성하고 남은 기간에 있는 소기능들 중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만 골라내어 개발하였습니다. 목표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최고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일이에요. 누가 볼 때는 뭐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든 게 무슨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 그리고 이뤄낸 경험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목표를 세웠고, 그 결과는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목표를 처음에 어떻게 수립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시를 해주시면 좋고, 우리가 하다 보면 회사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움이라는 게 정말 큰 어려움, 막 뭐 난리 나고 다 뒤집어 엎어지고 막 그럴 필요까지의 어려움은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어려움이라도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구체적인 노력을 했어요. 나 이런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끝. 치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자기소개서 마무리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이때의 감정도 있겠지만 마지막에도 내가 어떠한 성취감을 느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에 대해서도 어필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훨씬 더 깔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자, 남다른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하죠. 창업을 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그런 쪽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생활하면서 느껴요. 더 이상 나올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똑같겠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지내왔잖아요. 근데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개척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창의적인 인재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련 경험 2가지. 그럼 지금까지만 해도 4가지죠. 사실 우리는 자기소개서 경험 하나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벌써 4가지예요. 이 부분은 1번 항목이랑 똑같고, 이제 2-2를 보시면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기존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이제 방식으로 시도를 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많은 친구들의 자기소개서 보면 계기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why, 왜라는 게 없어요. 그럼 그냥 누가 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말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왜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시도를 어떻게 하게 됐고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반응. 좋았다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았다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긍정적으로 응원을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그건 안 될 건데,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그거를 되게끔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해야 했던 점. 자, 분명히 새로운 시도라는 건 기존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거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감수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그런 식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시간을 할애했다. 시간을 더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감수하고 진행을 했다. 이런 것도 많이 쓸 건데, 그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실행 과정 및 결과, 여기까지도 이제 결과를 물어보고 있죠. 여기도 마무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무리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 말도 똑같습니다.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할 것. 그래서 이 부분만 사실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작성을 잘 해주시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진실하네, 이 사람 진짜 본인 이야기네 라고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짚어서 놓치는 거 없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하이닉스 합격 자기소개서 중에 일부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문항 자체는 달라요. 근데 내용이 이 문항이랑 맞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적정 기술 오픈 세미나 이제 참가자를 모집을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많은 인원들을 수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돼서 목표 인원을 이제 300명으로 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업무 완수를 위해 첫 단추를 성급하게 끼운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이 안 좋게 됐는데, 앞에 내용 보면 오히려 다른 항목에 잘 어울릴 수도 있겠죠. 제가 뒷부분을 이제 생략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뭘 했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기 팀원들을 업무 분담을 시켰고, 업무 분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 효과를 누렸습니다. 각각이 가질 수 있는 이제 큰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지시를 했고, 그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이제 이 적정 기술 오픈 세미나를 참여자를 잘 모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의 방식, 기존의 문제점과 지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남다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을 볼게요. 지원 분야와 관련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경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라고는 안 했어요. 이렇게 그냥 한 가지에 대해서만 천자, 10단락 이내로 써주시면 되는데,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 예를 들어서 뭐 통계 분석 같은 거, 너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했는지 이거를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문성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이라든지 투입한 시간이나 방법, 그리고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천적으로 적용해 본 사례.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랑 여기랑 다른 게, 여기 위에까지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너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그 방법이나 그 전문성을 발휘했던 거를 원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뭐 프로그래밍 하는 학원에 다녔어요. 난 열심히 다녔어요. 끝이 아니라, 그래, 너가 학원을 다녔으면 그 이후에는 뭘 했는데? 저는 프로그래밍 학원 다녀서 어떤 거를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적용해본 사례까지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될 것 같아요. 수상이 됐든, 그리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객관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수님께 칭찬을 받았다. 주관적이죠.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모임이나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뭐 학술 동호회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갖고 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에서 자바 안드로이드 개발자 양성 구피교육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죠. 회사에서도 선호합니다. 왜냐?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내용들을 어필을 해서 최우수상이라는 뭔가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또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마 1, 2번 항목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두 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참고하셔서 3번 항목도 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시면 이거는 팀워크예요. 팀워크.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너가 이제 힘들 때 뭐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팀워크를 어떻게 이끌어냈냐가 아니라 혼자 하기 어려운 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뭐 책상들을 다 옮겨야 돼요. 혼자서 하기에는 뭐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른 이제 자원을 활용을 하거나 타인의 협력을 제가 끌어내서 이 일을 맡은 업무를 수행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게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면은 지금 1번에 2개, 2번에 2개, 4번에 2개 이렇게만 해도 지금
6개죠. 6개 3번 항목 하면은 토탈 우리가 경험을 7개를 써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가지를 자세하게 쓰라고 했어요.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 친구랑 했냐, 누구랑 했냐, 뭐 동료랑 했냐, 아니면 뭐 가족이랑 했냐, 이런 것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왜라는 게 또 나오죠.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거 너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쓸데없이 자원을 활용을 한 것이고 타인의 협력을 불필요하게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너가 함께 이뤄나가기 위한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과정, 그리고 너가 이렇게 갖고 온 인적 자원이라든지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 계획 행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힘센 사람은 뭐 책상을 옮길 것이고, 그리고 뭐 힘이 약한 사람들은 뭐 다른 작은 물건들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고, 구성원들의 참여도 및 의견 차이. 여기서는 구성원들을 내가 잘 이끌었는지에 대해 어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서로 간에 분명히 여러 명이 일을 한다라는 거는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의견 차이 안에서 당신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 및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목표 달성 정도 및 본인의 기여도.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을 했는지, 완벽하게 이뤄냈는지, 혹은 부족했지만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겠고, 본인의 기여도.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취준생분들이 그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팀별 조별 활동 뭐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서로 막 의견도 소통도 많이 하고 의견 교류도 많고 해가지고 잘 해결이 돼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본인이 잘한 거예요? 아니면은 팀이 잘한 거예요? 팀이 잘한 거죠. 뭐냐면 팀워크라는 내용을 쓰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이 분명히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포커스는 여기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팀워크 안에서도 내가 이런 걸 기여했기 때문에 팀워크가 좋아졌고 함께 협업을 할 때 내가 이런 결과까지 도출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잘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 그리고 본인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잘 제시를 나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 이렇게 4가지가 공통 항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SK 방금 보셨다시피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서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겠죠. 처음부터 어떤 이야기를 쓰지? 소설 작가처럼 그렇게 써내려가다 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전 녹음기 활용. 이거는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직접 내 모든 걸 다 내뱉어 봐야지 나중에 내가 거기서 추려서 어떤 내용이 좋고 어떤 게 안 좋은지 걸러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날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자 다 들어있으니까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구조화도 안 잡히고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뱉어보세요. 녹음기에다가.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HSP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자기소개서 처음에 할 때 뉴스 기사 활용해라. 그리고 글 제일 많이 쓰는 집단이 아마도 기자들일 것이다. 그분들이 이제 이 구조를 사용을 하시는데 H는 헤드라인의 약자고요. S는 스토리의 약자고 P는 픽처의 약자예요. 그래서 헤드라인을 잡고 그 다음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픽처. 이 사진을 넣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 똑같아. 헤드라인에 두갈씩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표현하시죠. 그래서 두갈씩 표현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스토리 아까 짰던 구조들 다 살붙여서 쓰시고 픽처 마지막은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뭔가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역량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게 어떻게 기여가 될지. 그럼 회사에서는 훨씬 더 보기 좋고 인정하기에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수치화나 보고서화.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원들에게 가장 익숙한 문서는 보고서다. 자기소개서 정말 좀 초보이신 분들은 그 쓴 거를 저희들 보면은, 그리고 인사팀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아이들 일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데리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뭔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의 일기가 아니라 어른들의 글을 쓰라는 말씀이고, 수치화는 회사에서는 모든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숫자로서 말을 해요. 사장님한테 뭐 보고하러 가는데, 사장님 저희 뭐 옛날보다 뭐 올해는 뭐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뭐 기업 뭐 순위 어떻게 올라갔고요. 뭐 회사 여러 명 새로 입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몇 명이고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모두 수치로서 말을 하기 때문에 결과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가 아니라 뭐 아까 최우수상이 있었으면은 최우수상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퍼센티지를 맞는다 그러면은 많이가 아니라 적게가 아니라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글, 우리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익숙해 보이게 훨씬 호감을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으로 특별함을 쫓기보다는 경험의 가치를 더하라. 아까 우리가 경험 쓸 것만 해서 7가지였죠. 7가지 모두 정말 멋있고 매력적인 사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오면서 지내오면서 사실 대학생활 하죠. 뭐 동아리도 하죠. 주위 친구들이나 프로젝트도 과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인턴이 있다면 좋고, 분명히 사례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더 특별함보다는 사소한 사례에서 가치를 부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자기소개서 7가지 경험, 사례를 모두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참고를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신다 그러면은 SK에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꼭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